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죠. 지난 12월 만기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총 5조 5천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요. 이 통상 1월에는 연말 배당을 확정한 투자자들이 수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재정절벽 협상 이후에 베이시스가 좀 개선되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동향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은 353 계약 정도 매도하고 있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서 730억 원 정도의 매도의 조금씩 매도세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럴 때 투자클럽 할인의 전문가는 어떠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창 전문가입니다. 지수 눌림은 곧 매수의 기회다. 만기 이후를 노려보자. 서정훈 전문가, 만기일 변동성 확대, 오후장 지수 움직임이 중요하다. 한규수 전문가, 옵션 만기, 경계감 속의 기회를. 김영용 전문가, 중소형 내수 소비재 강세 시장. 강재원 전문가입니다. 만기 이후를 대비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김대복 전문가, 만기 변동성 구간 조정 시 매수 관점 유지. 금산 전문가, 5일 20일 데드 크로스가 임박했다. 지지선은 1971포인트. 유성치 전문가, 만기일 이후 시장 안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들 모두 입을 모아서 만기일 흔들림은 예상할 수 있겠지만 지수가 눌렸을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만기 이후의 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두 분의 의견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형용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중소형 내수 소비자 강세 시장을 예상하고 계신데요.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볼게요.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또 아니면 많은 이제 증권사 보고서를 보면 만기 이후에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만기에 오늘 막판에 이제 물량이 좀 청산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산이 안 나오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만기 이후에도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지수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그러고 나서 특히 그 소재 산업재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도 실적 하향 조정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것은 늘상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러면은, IT나 자동차 쪽에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22일 날, BOJ 회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물가 2%로, 목표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가, 계속, 연하 강세의 어떤 구간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어서 의미 있는 반등이 좀 나오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보면, 시장이 지금 현재, 2월 달에 우리가, 또 미국의, 부채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정책 수혜가 되면서, 또, 사회 현상이 좀 변하는 어떤 패러다임, 또 IT 내에서도 신규 시장 창출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종목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시장 강세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내수 소비재 강세 시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양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닥 시장의 상대 강세가 이어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 일부 이제 개별주 섹터들 정책 수혜를 받을 것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매매하시면 지수 대비 훨씬 나은 수익을 좀 내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부채 상향 조정 이슈도 여전히 남아있고 엔화도 잠시 주춤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수주가 좀 더 낫겠다. 그 가운데서도 중소형주 섹터 보자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종목들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가입자 수 증가가 좀 이어지고 있는 스카이라이프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계속해서 한 2달 정도 횡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이 일단, 추세 돌파형, 모습을 보여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은, 당연지사고요. 그러한 부분이 이제 복지 혜택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섹터 중에서 매수해 볼 만한 대상 종목이 오스템 임플란트하고 한올 바이오 파마 정도가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증권사의 리포트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스카이라이프나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들 눈여겨보고 계시네요. 오스템 임플란트도 현재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김영우 전문가의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최수창 전문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수 눌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만기 이후를 노리자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을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작년에 재작년처럼 뭐 이렇게 고점에서 밀릴 때 현금화 전략으로 팔고 도망가는 전략으로 보시면 아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벌써 11월 달에 1900포인트를 탈환했을 때 그 시점에서 과감한 매수 포인트 잡으신 분들은 지난번에 단기 차익 일부분 좀 하고 그 나머지 비중을 그대로 들고 있다가 눌린 매수 포인트를 기다려주는 게 좋고, 신규로 매수 포인트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 적극적인보다는 만기 오늘 끝나면 내일하고 다음 주부터는 눌러지는 것들을 다 매수 포인트로 오는데, 지수대를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000포인트 아래에서 1900포인트 사이, 그러니까 1950에서 70포인트 정도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를 좀 노리셔라. 그러니까 차트를 좀 잠깐 보시면 코스피 200 차트를 좀 잡았으면 좋겠네요. 종합주가에서 코스피 200 차트를 잡아주시면 12월 14일 날 고점이죠. 12월 14일 날 고점에서부터 이번에 최고점을 찍은 1월 3일 날 고점에다 추세대를 그리고 12월 14일 저점에서 12월 27일 날 저점을 그리면 확산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확산으로 흔들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번 직전 저점 12월 27일 날 저점대를 눌러주거나 거기를 이탈해준다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 시점을 보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수는 1950에서 1970이 적극적인 매수 구간이다라고 주셨는데요. 종목은 어떤 종목 볼까요? 지금 종목을 말씀드리면 현재 오늘 같은 경우는 홈쇼핑주나 쇼핑주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 추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약주나 홈쇼핑주를 가는 게 맞겠죠. 그러나 어떤 매집의 관점이나 스윙으로 올 상반기 2분기 이후 3분기까지 추세적으로 흐름을 보신다고 한다면 현재 화학주, 철강주가 눌러주지 않습니까? 38.2. 그러니까 그들도 보면은 이번에 지수가 외바닥에 호남수 같은 경우 보시면 11월 23일 날 외바닥에서 올라오는데 지금 눌림 포인트 굉장히 양호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학주라든가 건설주, 증권주, 철강주들을 경기 민감주, 섹터들을 계속해서 눌릴 때 모아가는 관점. 외바닥에서 올라올 때 피보나치 수요를 활용하신다면 38.2 쉽게 설명드리면 연시초가 대비해서 5% 이하가 빠지면 그들 종목을 분할 매수로 보시고, IT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 계속 행보 흐름을 안전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종목은 LED입니다. IT넷에서 LED 섹터의 서울반도체, 루멘스, 루미마이크로, 우리TI, LG노텍, 이 LED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눌릴 때마다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 봤는데요. 두 분의 시각은 약간 다릅니다. 김영우 전문가는 만기의 변동성을 보면서 내수 섹터, 중소형주를 보자라고 했고요. 최수창 전문가는 만기에 지수가 눌릴 시에는 오히려 기회다. 1950에서 1970 사이에서는 경기 민감주를 적극적으로 담아보자. 그 안에서도 LED주들 집중해서 보고 있습니다. 두 분의 투자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투자 전략 나우였습니다.